안녕하세요. 잘난 준입니다. 오늘은 발리 짱구 지역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짱구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고민하셔서 짱구를 가본 제가 솔직하게 짱구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짱구는 어떤 곳? 두 번째, 짱구의 물가. 세 번째, 짱구의 숙소 정하기. 네 번째, 짱구에서 할 거, 볼거리. 다섯 번째, 짱구 맛집. 여섯 번째, 짱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렇게 총 6분류로 정리를 했고요. 우선 짱구는 발리의 스미냑, 꾸따, 우붓 이렇게 4군데 중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짱구 위치는 발리의 웅우라 라이 공항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꾸따, 스미냑, 그 다음이 짱구입니다. 공항 기준 가장 먼 곳에 위치하죠. 그럼 짱구는 어떤 곳이냐? 부산 아재가 바라본 짱구는 백인 친구들이 서핑을 즐기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산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기장, 송정, 일강 등을 섞어 놓은 듯한 지역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오토바이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에어비앤비로 이용한 아니 홈스테이 사장님에게 여쭤본 짱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선 오전에 거리를 보면 백인 친구들은 거의 오토바이에 서핑보드를 옆에 끼고 해변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에 거리에는 아침을 먹는 사람들도 걷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간혹 아침을 파는 가게나 커피 가게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해변에 수영하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엄청 높고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엄청 강합니다. 175에 76인 제가 짱구 바닷속에 가만히 서 있어도 그 높은 파도에 휩쓸려 자빠져 버립니다. 해변에서 조금만 바다 쪽으로 걸어가도 파도 높이가 성인 무릎까지 쉽게 옵니다. 물론 짱구도 해변이 넓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파도가 높으니 서핑도 중수급 이상 오셔야 재미가 있습니다. 초보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해변의 모래는 우리가 아는 그런 노란색 모래가 아니라 검은색입니다. 하산 활동 때문에 생긴 용암이 바다에 들어가 만들어진 검은색 해변이지요. 모래가 부드럽지만 푹신하진 않습니다. 한국의 모래들과는 다릅니다. 쿠션감이 없는 슬리퍼를 신는 느낌입니다. 딱딱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푹신한 모래들은 아닙니다. 꾸따나 스미냑처럼 선베드를 빌려서 한가롭게 누워있거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제 생각에 바람이 강하니 해가 따뜻해도 추위를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꾸따와 스미냑에 비해 비교 불가지만 일몰 시간대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해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두 국가 비교해 확실히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조용합니다. 해가 지고 7시 이후 해변에 사람들도 잘 없고 해변을 끼고 장사하는 바나 식당들도 한 사람 분위기입니다. 즉 내가 서핑을 잘해서 서핑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곳 같습니다. 오직 서핑을 위한 지역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백인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인들은 정말 보기 힘든 지역입니다. 짱구 물가도 다른 발리 지역과 비슷합니다. 대부분 식당들은 음식값에 세금 10%, 서비스 비용 5%, 케바케지만 카드 사용 시 5% 수수료까지, 즉 5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5,000원짜리 식사 후 영수증을 보면 대략 7만 5천 루피아를 내어야 하는 셈이지요. 한국 돈으로 7,500원 정도 합니다. 자, 지금 한국 밥값이 얼마지요? 저라면 대충 한국 밥값하고 비슷하지요. 참고로 지금 밥값에 물값이나 음료수 값은 포함 안 한 겁니다. 물 따로 안 줍니다. 그럼 물도 사야 되고 음료수도 사야 되고 두 명이서 밥값하면 발리에 혼자서는 잘 오시지 않잖아요. 두 명이면 대략 한 끼로 17에서 20만 루피아, 하루 3끼 밥 먹으면 대략 60에서 80만 루피아 정도 나오는 거지요. 한국 분들 중에 식사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각자 하나씩 주문해서는 안 되실 거고 주문을 3개 정도 하셔야 좀 먹었구나 하실 겁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씩들 하시면 하루 먹는 걸로 대략 100만 루피아 10만원 정도 지출하시는 겁니다. 오토바이 비용은 스쿠터, 스쿠피 같은 경우 24시간에 7만
MX 10만 정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저 정도 받습니다. 기름값은 페트라 라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1리터에 7,000루피아 정도 합니다. 짱구에서는 큰 페트라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가게 앞에 파는 페트라 미니에서 기름 넣으시면 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름 주유 시 리터보다는 금액으로 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마사지 가격은 진짜 가격 차이가 가게마다 나지만 대부분 발리 스타일 마사지가 17만 루피아입니다. 한국 도로 17,000원 정도 하는데요. 싸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비싼 거예요. 자바섬에서는 대부분 1시간에 7,000원입니다. 마사지 본토인 태국도 파타야에서 받아도 1시간에 10,000원도 안 합니다. 발리가 진짜 비싼 거예요. 그럼 마사지 잘하냐?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타이 마사지와 발리 마사지는 다릅니다. 사실 태국 마사지도 우리는 뭉친 근육을 풀려고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타이 마사지의 목적은 릴렉스한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을 푸는 게 아니라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발리 스타일이 이것에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마사지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뭉친 근육을 풀고자 하시는 분들은 발리 스타일 말고 타이 마사지나 마사지 가게 문의 후 강하게 마사지 해주는 마사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의점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간혹 괜히 하는 작은 슈퍼 같은 곳은 편의점이랑 가격 차이가 있지만 심하지 않습니다. 와룡 같은 작은 슈퍼 같은 곳도 잘 없습니다. 빈땅 맥주 27,000루피아, 1.5리터 물 한 병 8,000루피아 정도 합니다. 가장 고민하시는 숙소 정하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짱구가 부산의 기장, 송정, 일강 쪽 갔다고요. 이 세 군데 가보신 분들은 조금 감이 잡히실 건데요. 그래도 부산의 이 세 군데는 해수욕장으로 가는 큰 도로나 대표적인 도로가 존재하는데 짱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카페에서도 짱구 어디가 좋아요? 숙소는 어디로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댓글에 대답도 다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에어비앤비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짱구는 어디가 메인이냐? 답변은 간단하더군요. 바다로 가는 도로가 메인이다. 우리는 메인이 없다. 도로에서 바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곳에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상가들이 존재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구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귀찮더라도 구글 지도 검색해보세요. 올드맨 파킹 랏 발리에서 프레네난 비치까지 경로를 걷는 걸로 선택하셔서 보시면 바로 옆인데 갈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해변가에서 걸어서는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도로에서는 걷거나 차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둘러서 가셔야 돼요. 영상으로 보시니 조금 납득이 가실까요? 한국의 바다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오시면 안 되세요. 분명히 해변은 서로가 다 이어져 있지만 해변가의 도로들은 중간중간에 집이나 사원, 호텔들로 막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짱구의 숙소를 정하는데 비싼 데 가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잘랑잘랑 카페에서 검색해보세요. 갔다 오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소개해주신 숙소명을 구글 지도로 검색해서 주변을 봐보세요. 내가 이곳에서 걸어서 식당이나 카페나 편의점 이동이 할 수 있을까? 물론 택시나 오토바이 고잭을 타면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어플로 부르는 것도 일입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저처럼 에어비앤비로 검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지도로 보면 다 나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해외여행은 구글 지도가 필수입니다. 구글 지도 보시고 숙소 정하세요. 답은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검색 필수입니다. 짱구에서 할 거리나 볼거리는 서핑, 해변 걷기, 해변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멍 때리기, 썬베드 빌려서 멍 때리기, 일몰 구경 정도일 것 같네요. 마사지 받거나 쇼핑 오후나 해지고 나서야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네이니 저녁쯤 술집이나 좋은 식당 등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별 특이한 게 없네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시면 재미없는 곳이니 많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발리는 돼지고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한국에 없는 바베큐링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인니 현지 음식 파는 식당도 잘 없지만
현지 식당 음식도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거의 백인 친구들을 위한 피자, 파스타, 립 등 서양 음식 위주라 이것도 구글 평점 확인하시고 잘난잘난 카페에서 추천하는 음식이나 식당 등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환전은 가게가 큰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구멍 가게 같은 곳에서 환전하지 마세요.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평점 좋은 곳에서 하세요. 길거리에서 택시나 오토바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업자들 이용하지 마세요. 다 개인 업자들이고 위험합니다. 길거리에서 여자아이들이 여러 모여서 종이 전단지로 주는 마사지 가게 이용하지 마세요. 동정어린 마음에 따라갔다가 바가지나 큰돈 빼앗깁니다. 블루버드 택시 말고 발리 택시라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용하지 마세요. 오토바이 렌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영상에 짱구를 오토바이로 촬영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과연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인도네시아 도로가 부산의 도로랑 많이 비슷합니다. 특히 부산의 삼복도로처럼 조금 가다 보면 언덕이고 내리막에 커브에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고요. 도로는 넓지도 않고 비포장 도로로 많고 차선이 없는 곳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다르게 차선이 반대지요. 이런 차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오토바이 운전 자주 안 하신 분들께 절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및 차량 운전이 불법입니다. 저도 타고 백인 친구들도 겁나 타기는 하는데 안전한 게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글 지도를 못 보잖아요. 오토바이에 폰 거치대를 설치를 못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날치기 당할 수 있으니 위험하고요. 헬멧은 필수입니다. 더군다나 구글 내비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타지 마세요. 이렇게 간략하게 짱구에서 지내면서 제가 느낀 짱구의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지인 이 친구인 제대로 동감하고요. 솔직히 저희는 짱구 재미가 없었네요. 제가 서핑을 한다면 꼭 다시 와보겠지만 지금은 짱구를 다시 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여행지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저 잘난 준이 늘 기원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